좀 6월 선물 옵션 만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 6월 선물 옵션 만기 일이 되게 되고, 세 번째 주 금요일이 되게 되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되게 돼요. 지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공유를 드려왔던 것과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가격 되돌림 현상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고, 매번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척도를 공유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진척도를 좀 이제 살펴보게 되고,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포지션까지도 잠시 살펴보는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가의 되돌림 과정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5월 15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 이후에 옵션 만기까지 이제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3월 급락폭의 절반에 가까워지는 하방 변동성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됐고, 이후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하방으로의 변동성이 컸으면 되돌림 과정이 진행이 돼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옵션 만기일 하방 변동성 이전인 4월의 상한 수준까지 주가의 되돌림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얘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3월의 급락폭을 다 회복하는 수준까지 주가 되돌림이 진행되게 되고, 얘를 또 돌파하게 되면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 주가 수준까지 회복하는 3단계의 되돌림 목표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단계예요. 3단계라는 것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나타나게 됐고, 이와 같은 경영 성과의 증감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기업 지분 가치, 즉 다른 말로는 주식 가격이에요. 이 주식 가격의 총합이 이 종합주가 지수나 대형주나 이와 같은 개념이 되게 되는데, 현재 주가의 되돌림 과정이 코로나19 발생되기 전에 주가 수준까지 다가가게 된다는 것은, 그 말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기업의 경영 성과와 코로나19가 여전히 어떠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되돌림 과정이 3단계까지 다가서게 되면 2단계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 과열 양상, 과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 되고, 3번으로 완전히 다가서게 되면 완전한 과열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대형주, 미국 다우존스 지수를 보게 되면 대형주들도 1단계를 넘어서 2단계로 지금 다가서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대형주 지수보다 한 템포 느리게 움직여 왔었던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한 단계 이제 늦게 움직이다가 6월 1일 날 이제 2.21%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다우존스 지수처럼 이제 키를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다우존스 지수가 한 템포 더 빠르게, 한 단계 더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이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 지수하고 중국의 주식시장 지수의 온도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냐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뉴욕의 종합주가 지수예요.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고, 주요한 경제지표,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던 수출 또는 경제 성장률 등등 그런 경제지표 인거 분석을 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 이 녹색 비행기 궤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선은 그냥 그림일 뿐 기술적 분석과 같이 각도나 위치한 가격대,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다만 복잡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그림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는 기술 수명주기, 제품 수명주기, 핸드폰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자동차, 전통적 화석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제품 수명주기가 이제 끝나고 전기, 자율주행차의 제품 수명주기로 변형되고 있다와 같은 기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동일한 개념의 이제 수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이론이 되게 돼요. 어떠한 기업의 주가가 됐던, 어떠한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됐던 퇴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상방의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까지 이동하게 돼요. 이것은 철학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와 동일해요. 쇠퇴기에 이르면 추가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애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돼요. 이와 같은 불교의 윤회의 원리도 사회과학에 속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미국의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태동기를 이룩한 이후에 쇠퇴기까지 이미 1990년대 말에 도착을 했다. 이제 태동기를 귀향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붉은 선이 있다. 얘가 바로 이제 경유지다.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한다. 태동기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평균 상승 속도를 이르게 되면 다시 한번 가속 현상이 적어도 한 번 나타나게 되면서 반등이 만들어지고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된다. 미국의 종합주가지수, 즉 미국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수렴하는 주가지수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급락을 하게 됐지만 태동기로 이제 귀향이 완료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생애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얘를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생애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생애는 쇠퇴기까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 부근까지 1차 상승을 하고 일정 기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쇠퇴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흐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상승, 2차 상승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1차 상승보다 2차 상승의 상승폭과 상승 세기가 강도가 더 강하게 돼요. 미국의 종합주가지수는 이미 생애가 만들어졌고 1차 상승이 완료가 되게 됐고 지금 점검을 받던 중에 코로나19로 출발했던 태동기 초기까지 밀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2차 상승이 세팅되고 있는 중이다. 항로는 이제 경유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쇠퇴기까지 바라보게 되고 1차 상승보다 상승 강도가 더 강하게 된다. 이것이 미국의 정책에 수렴하는 주가지수의 방향성이 되게 돼요. 근데 왜 중국의 주가지수는 한 템포 늦게 갑니까? 중국의 정책의 방향성에 수렴하는 주가지수의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 녹색 비행기 궤도예요.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쇠퇴기에 도착한 이후에 한 번에 이제 반등을 만들게 되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한 태동기로 귀향이 완료됐어요. 얘는 아직 생애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세기가 굉장히 약한 상황이에요. 얘를 태동기를 넘어서야지만 이제 새로운 생애가 출발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1차 상승도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와 같이 두 국가의 상이한 정책이 만든 경제 방향성에 수렴하는 주가지수의 위치가 다르다. 미국은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위치, 중국은 아직 생애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녹색 비행기 궤도가 의미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다시 보게 된다면 미국의 제조업 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이 민간 기업들이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이 되게 되고, 정책적으로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되게 된다면 민간 기업에게 공급되는 유동성 지표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미국은 이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보다는 이 민간 기업에 공급되는 유동성 하한선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임계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한, 즉 코로나19 발생되기 전에 설비 투자 경기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을 보게 되면 미국의 주가보다 약할 수뿐이 없다는 것을 대번 알 수 있게 돼요. 똑같은 지표예요. 중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국의 민간 기업들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두 국가의 상이한 정책이 만든 정책의 결과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반영이 되게 되고, 이 수준 차이가 바로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과 분석을 해서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림으로 시각화를 해서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2차 상승 위치, 중국은 아직 생애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누가 말하길 얘가 향후에 더 상승폭이 중국이 미국보다 크답니다. 주식시장, 주가를 말한다면 투자 관점에서 말한 걸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상승폭이 10배고 어떤 것은 상승폭이 10,000배다 치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를 투자를 해야죠. 지금 서게 되면 얘는 10,000배가 가까운 거고 얘는 10배뿐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비행기 궤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승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돈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무한대로 만들어진다면 10,000배 가는 걸 사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투자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어떠한 갑부가 됐던지 간에 자원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속도예요. 속도가 어느 것이 더 빠르냐. 그것은 이 상승폭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주가지수 두 개 중에 한 개를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중국에다 투자를 안 해요. 왜냐? 투자하는 시점은 태동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생애가 만들어진 이후에나 바라보게 되지,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예요. 얘는 포트폴리오에 들어올 수가 없는 기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을 말한다면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투자 관점에서 얘기하게 된 것이고, 투자 관점에서는 상승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상승 속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된다. 이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보게 되면 니케이 지수는 종합주가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이미 다 넘어섰어요. 2단계 되돌림 목표치, 코로나19 발생 전에 폭락을 다 극복하고 이제 3단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주가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종합주가지수인데 왜 이렇게 얘는 날아가게 됩니까? 앞서서 미국 지수가 중국보다 앞서갔고, 얘는 미국 지수를 더 앞서가네요. 얘는 왜 이렇게 됩니까? 얘도 보면 돼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인과 분석을 하게 되면 2012년도서부터 일본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충분히 낮추고 엔화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이와 같이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는 아베노믹스 정책을 추진해 왔어요. 이에 따라서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고 유동성 증가에 수렴하게 되는 니케이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세가 진행되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2015년이 넘어서게 되면서 엔화 유동성의 상승세가 둔화되게 됐고, 2017년도서부터는 감소되게 됐고, 이에 수렴하는 니케이 종합주가지수는 박스권에 갇히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인해서 엔화 유동성을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다가 보니까 환율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즉, 얘의 유동성을 미달러 유동성 증가되는 것보다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면서 미달러 대비 엔화 환율 가치가 초약세로 들어가게 되고, 2015년도에 이제 더 이상 초약세를 만들기 힘든 포화 상태까지 가게 돼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엔화 유동성이 2015년도서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고, 2017년도서부터는 엔화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고 정책에 만든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는 주가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와 같이 박스권에 갇히게 돼요.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2020년에 코로나19 급락, 3월에 급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본의 정책이 만든 박스권의 하단을 하향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 이후에 얘는 다시 이제 3월 23일서부터 미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 필요할 경우에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겠다. 즉 여기서 이제 일본 경제는 다시 한번 기회가 발생되게 돼요. 얘가 증가되는 것보다 얘를 너무 늘려갖고 2017년도서부터 니케이 지수가 박스에 갇혔는데 얘를 이제 무제한으로 늘린다. 그렇게 되면 엔화 유동성을 다시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다시 박스권으로 니케이 지수가 회귀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다른 국가 지수들보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다음에 하단을 회복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이 더 제한적이었었고, 또한 하방 변동성이 제한적이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주가 지수보다 더 상승세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니케이 지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주가 수준에 다가서게 된다면 그것은 과열 국면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예요. 얘를 보는 이유는 코스닥 같이 이제 중소형주예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 개념을 만든 이후로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호주가 됐던, 영국이 됐던, 대한민국이 됐던,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국가가 됐던 금융시장이 있다면 같은 기간에 다 같이 움직이게 돼요. 쌀 선물이 됐던, 콩 선물이 됐던, 금 선물이 됐던, 원유 선물이 됐던, 무슨 선물이 됐던 금융상품의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같이 움직이게 돼요.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를 따로 볼 필요가 없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소형주 지수 자체가 이미 2단계 코로나19의 3월 급락폭을 넘어서서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주가 수준까지 다 다가선 과열 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글로벌 주식시장은 점점점
과열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다른 상품도 동일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원유 가격이에요. 원유 가격도 3월 초서부터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지만 보게 되면 글로벌 옵션 지수예요. 이 글로벌 옵션 지수의 이 파란 선은 제가 그은 거예요. 1.3이라는 것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분석한 임계 수준이 돼요. 무슨 임계 수준이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자본이 주가 지수가 급락하거나 주요 금융상품이 급락을 하게 되면 큰 돈을 벌겠다고 베팅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이 글로벌 옵션 지수는 파란 선을 넘어가게 돼요. 즉 얘가 파란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주식시장도 급락이요. 주요한 원유를 포함한 금융상품들도 다 같은 시기에 급락이 나타났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야지 되겠죠. 주가의 되돌림 과정. 근데 원유 가격을 보게 되면 글로벌 주식시장은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지금 반등 국면이 진행되게 됐어요. 그렇지만 원유 가격은 이와 같이 이 4월까지 주식시장하고 커플링이 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냐? 원유 자체 업황 때문이에요. 즉 코로나19 때문에 2월에 중국 경제가 멈춰서고 5월에는 또 미국 경제가 멈춰서게 되고 다른 국가들도 가동이 되지만 정상 컨디션이 아니게 되게 되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됐고, 원유는 또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돼요. 선물의 만기가 되게 되면 이제 실물 원유를 받아가야 되는데 원유 수요가 급감이 되게 됐으니 재고량이 늘어나게 되고, 재고를 갖고 오더라도 이후에 가격이 더 내려가게 된다면 다 손실이 되게 되니까 이 재고를 안 갖기 위해서 선물 가격을 패대기 치게 되면서 이와 같이 주식 가격은 주식시장은 반등하는데 4월까지는 원유 가격은 급락하는 디커플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4월 이후가 되게 돼요. 5월 15일 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 주요한 앞서서 살펴봤었던 주요한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이 주가의 되돌림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5월 15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 이후에 원유 가격도 언론을 보게 되면 뭐 사우디가 추가 감산한다 여러 가지 썰이 있게 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식시장하고 같이 연동되는 이 원유 가격 똑같이 5월 15일 이후에 1차 목표치인 4월 수준의 가격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2차 목표치인 미국의 다우지수, 중국의 상해종합주가지수와 같이 2차 목표치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개방송에서는 4월 중에 진행했었던 공개방송 중에서는 원유 가격은 더 이상 주식시장과 연동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지만, 5월 15일 이후로 다시 원유 가격은 주식시장의 주가 되돌림 과정하고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다. 즉 이 말은 째깍 다시 출발선으로 다 같이 출발선에 라인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유 가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게 되면, 원유 가격을 분석하기 위한 시각적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지표 인과 분석보다 그림으로 그냥 간단히 나타냈어요. 여기에 녹색의 비행기 궤도예요. 원유 가격의 WTI 기준. 보게 되면 원유 가격도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수명주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도착한 다음에 경유지에서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을 만들고 지금 태동기로 귀향이 완료가 됐어요. 귀향 이후에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경유지가의 1차 상승이 완료가 됐어요. 언제? 2016년 2월에서 2018년 10월에 1차 상승이 완료가 되게 됐어요. 이 말은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에 이미 이 글로벌 설비 투자 경기, 제조업 경기, 원유 경기가 이미 이 기간에 상승하는 호 시절이 종료가 되고 조종기에 들어가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글로벌 설비 투자 경기는 활성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가 덮치게 되면서 이 가격의 침체세가 더 깊어지기는 했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내일 당장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원유 가격이 빠르게 일정 부분은 회복할 수가 있겠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 이 경유지를 넘어서까지 상승하는 이와 같은 추세적 상승을 바로 만들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설비 투자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 설비 제조업에 있는 주요한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생존 전략을 가동하게 돼요. 즉 설비 투자를 줄이고 설비를 팔고 그래서 현금을 거머쥐게 되고, 내일 당장 코로나19가 없어지게 된다면 거머쥐고 있던 현금을 그제서야 다시 이제 설비 투자에 집어넣게 되면 빠르면 3년, 늦으면 10년까지 설비 투자가 진행되게 되고, 10년간에 이 진행되던 것도 돈이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완공되는 시기가 더 늦어지게 되면서 이 설비 투자 경기는 글로벌 전염병이 닥쳤을 때 그 글로벌 전염병이 완전히 종결되고 난 다음에도 상당 기간 회복되지 못하는 특성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을 데이 트레이닝이 아닌 계속 바이 앤 홀딩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격 되돌림 현상은 주식시장이 됐던 아니면 3월 급락 때 같이 움직였었던 주요한 원유를 포함한 금융상품들도 같이 이제 점점 과열 국면으로 다가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코스피를 보게 되면 코스피도 2차 목표치기를 이미 달성을 했고 3차 목표치 완전한 과열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6월 선물 옵션 만기로 다가감에 따라서 점점점 과열 양상이 짙어지고 있고,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라인업 출발선에 정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만기와 관련된 이제 좀 포지션을 분석하게 되면, 오늘 기준에 이제 오전 11시 35분에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여전히 주가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연계 선물 지수는 1년 이동평균선을 넘어서게 됐어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면 이동평균선과 이격을 다 줄였으니 빠져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앞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주가의 되돌림 현상이 3단계까지 이제 다가서는 수준까지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질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고, 변동성을 보더라도 선물에서 외국인이 포지션을 안 바꿨어요. 그리고 옵션 시장을 보게 되면 옵션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다르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선 상대방은 반드시 깡통을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시장에서 자금 운용 능력이 가장 약한 그런 수급 주체를 공격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개인이에요. 개인의 이제 포지션을 보게 되면 파란 숫자, 빨간 숫자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파란 숫자는 만기까지 이론적으로 무한 손실이 발생 가능한 포지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은 개인의 파란 숫자만 골라서 공격을 하게 돼요. 이 파란 숫자들이 현재 지수 밑으로도 널려져 있고 위로도 널려져 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수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밑으로 잠깐 빼도 되고, 아니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가 되돌림 현상처럼 위로 더 가져가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수익이 보존이 되는 5월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또 보게 되면 주목할 것이 이제 287.5에서 290 미만, 즉 여기 정도 이제 구간이 돼요. 1년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위에까지 올라오는 이 상황이 돼요. 여기까지 주가 지수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겼어요. 개인이 이 구간에다가 10,000개억이 넘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 파란 숫자를 구축하게 되면서 현재 여기에 머물고 있는 중인데, 얘가 밑으로 가서 속도를 늦춰도 되고 또는 위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쪽을 향해서 더 다가가도 크게 외국인의 수익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월과 달리 외국인이 사냥할 수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도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의 되돌림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주가의 되돌림 과정이 과열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과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만기가 끝나고 나면 되돌림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한번이에요. 즉 6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바로 뺄지 아니면 그 뒤에 뺐다가 다시 일정 기간 횡보하는 걸 만들다가 그 다음에 뺄지, 이것은 바로 이 한번이들이 결정하게 되고, 이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한 개의 발자국이 남게 된다. 그래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한머니가 나아가는 그 방향성, 변동성의 흐름을
공유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3월 20일 이후 반등 국면이 오늘 기준으로도 지속되고 있고, 다만 과열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3월 20일 이후에 반등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